안녕하십니까, GBRT 김주영입니다. 최근에 인제 스피디움 16번, 17번 코너 구간에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 사고 관련해서 저도 먼저 번에 영상을 하나 업로드하긴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마녀 사냥과 그리고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트랙에서의 규칙을 망가뜨리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부분과 또 이성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 구분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허위 사실을 여러분들이 특히 트랙을 타보지 않은 분들, 그리고 타는 둥 마는 둥 타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이슈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사람마다 코너 번호를 좀 다르게 부르는데, 지금 사고 부위가 여기고요. 우리는 그 전 인제 마지막 내리막 헤어핀을 16번 코너라고 하고, 사고 난 직전 코너를 17번 코너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17번 코너가 블라인드 코너냐 하는 이 이슈가 첫 번째 이슈예요. 자, 이거 관련해서 사실 진짜 제 기존 영상에 댓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얼토당토하는 댓글들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카메라 높이, 제가 GT3 RS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 코너는 블라인드 코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 카메라 높이가 다르지 않냐, 운전자 시야보다 더 높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잔망경 효과로 잔망경 효과, 여러분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잔망경 효과를 우리가 고려할 만큼 운전자의 시야와 카메라의 높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격수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격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타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총을 들고 겨누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차라리 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싶었으나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자, 볼게요. 지금 제가 이거를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딴지를 거셨던 카메라 높이 좋습니다. 운전자 시야하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높이에 달려있는 카메라. 하나의 영상은 벨로스터 N이고요. 또 하나는 M4CS입니다. 이번에 사고 난 2대 차, 그 모두 똑같은 드라이버의 눈높이에 설정된 카메라로 본 이 17번 코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방금 보여드린 이 두 개의 영상 중에 그래도 화질이 좀 더 나은 게, 카메라의 높이는 드라이버의 시야 내지는 살짝 낮은 포인트에 있어요. 여러분들 하도 딴지를 거셔서. 자, 그 위치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이제 15번 코너 그리고 16번 코너 내리막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바닥 지점이죠. 가장 해발 고도가 이 로컬하게 가장 낮은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리고 오르막을 올라가고, 여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뱅크각이 상당히 큰 정뱅크 구간입니다. 여기가 정뱅크 구간이고, 정뱅크가 무슨 말이냐, 안쪽이 낮고 바깥쪽이 높아요. 근데 그 뱅크각이 엄청나게 큰 코너입니다. 여기가.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왔죠. 자, 여기가 이제 이 더블 에이펙스 구간 16번, 17번 이 코너를 더블 에이펙스로 보통 많이 보죠. 진입 에이펙스를 여기로 잡고 탈출 에이펙스를 여기로 잡아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고정된 지금 영상이 고정된 포인트가 여기쯤 올라와 있을 때예요. 자, 여기까지 오르막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이 포인트를 지나면서부터 내리막으로 바뀝니다. 사고 난 지점은 지금 이쪽 바깥쪽 보이시죠? B패독 쪽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로컬하게 보면 이제는 미세한 내리막을 타면서 17번 코너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미약한 역뱅크 구간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여기가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살짝 낮은 그런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드라이버가 지금 진입 모션을 만들고 이제 제가속을 시작을 해서 결국 탈출 에이펙스를 잡을 때 이제 여기서 악셀 양 그리고 궤적을 설정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블라인드냐? 이것이 블라인드일 수가 없죠. 자,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 말이 신뢰가 안 가면 여러분들 인제군청이나 현립면사무소 가가지고 이 인제스피디움 쪽의 지적도를 살펴보세요. 실제 각 구간에 고저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지금 있는 포인트를 X 표시하고 에이펙스 구간을 X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선을 연장선을 쭉 그었어요. 쭉 그어서 지금 우리 지형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형 여기를 A 포인트라고 하고 여기를 B 포인트라고 하고 여기를 사고 난 지점을 C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사고 나기 전은 이 부근 B와 C 사이를 가고 있었겠죠. 자, 거기에 그러면 고저차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자,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이렇게 잡았어요.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고저차가 여기가 가장 높고 B 포인트를 향해서 찔끔찔끔 내려오다가 B 근방으로 오면 여기가 살짝 오르막으로 바뀌었다가 C 지점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다 보는 BC 구간이 내려다 보이는 구간인데 이게 블라인드 코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를 블라인드 코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코너가 블라인드가 아니고 드라이버가 블라인드입니다. 장님이에요. 두 번째, 와, 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서킷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타본 적 없는 잼민이들이죠. 얘네들의 뇌피셜이에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걸 다 알아요. 이 사실관계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이것이 블라인드 코너라고 우기고 싶은, 어떻게 뭐 상대방 차주죠. 벨로스터 N 차주, 즉 사고 당사자 중에 벨로스터 N의 차주를 어떤 유튜브 상에서 내지는 뭐 자동차 유튜버들 사이, 자동차 유튜브를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 셋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지금 첫 번째 이슈가 그거였죠. 여기가 블라인드냐, 블라인드 코너냐 아니냐. 블라인드 코너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근거가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카메라 높이가 높으면 시야가 잘 나오고 카메라 높이가 낮으면 시야가 안 나온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에 턱없이 미세한 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카메라가 보인다 안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라이버 시야에서는 여기가 블라인드 코너일 수가 없는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이 해당 코너 16번, 17번 코너에 드라이버가 바라보는 기준에서 구조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더블 에이펙스 구간입니다. 더블 에이펙스. 자, 에이펙스 다시 찍을게요. 진입 에이펙스, 탈출 에이펙스, 더블 에이펙스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차종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마력 내지는 전륜 차량을 타시는 분들과 고마력 또는 후륜차를 타시는 분들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상반되는 이런 경험이 다 있는 드라이버라면 다 알겠죠. 그러나 어느 한쪽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게 뭐냐? 자, 뭐 더블 에이펙스라는 것은 뭐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여기에 실리는 횡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자, 이 횡지 분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벨로스터 N 저마력 전륜차죠. 여기 보면 G센서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G센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G센서를 기준으로 보고 벨로스터 N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 뒤에서 후미 추돌을 한 M4CS하고 비슷한 랩타임을 가지고 있는 M2 차량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또한 이 G센서를 잘 보세요. G센서를 잘 보면 대략적으로 영상에서 물론 이 영상에 나오는 G센서는 센터가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 잘 보면 이 서로 상반되는 레이아웃 내지는 출력차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차량의 횡지 분포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영상을 보고 가시죠. 자, 여러분들 방금 영상 보셨죠? 자, 이 영상 지금 보면 여기가 16번 코너 진입, 그 다음에 여기가 17번 코너 사고 부위는 이 지점입니다.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많은 데이터들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좀 줄여놨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라테럴 엑셀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횡지입니다. 걸리는 횡지. 자, 여기에 지금 보면 파란색은 M2 차량입니다. M2. 대략 랩타임이 한 1분 46초 정도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벨로스터 N 컵카입니다. 54초 2 데이터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제가 요 불 딱 찍으면 GPS 포지션이 나오죠. 자, 볼게요. 제가속 시작하는 포인트에 이제 횡지가 최대로 실리는 구간에 물론 약간 튀었을 수도 있으나, 자, 파란색, 즉 M2 차량은 최대 횡지가 얼마가 걸리는지 볼까요? 1.83G가 걸립니다. 1.83G.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1.5G는 걸려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벨로스터 N은 어떻습니까? 벨로스터 N 수치는 1.29입니다. 1.29, 1.3.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도. 자, 근데 이보다 지금 실제 최대 걸리는 횡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점점 차는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최대 횡이 걸린 상태로 유지가 돼 오다가 가장 최외축으로 붙은 여기가 최대 횡지가 딱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횡지는 17번 에이펙스 쪽으로 가면서 점차 횡지 값이 감소하는 패턴으로 떨어집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콤비네이션 G 중에 라지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일정 부분은 종지 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콤비네이션 G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속도가 빠른, 그리고 고출력 후륜차의 M2는 횡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근데 벨로스는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거, 다시 이제 사고 부위 쪽으로 가게 돼요. 사고 부위 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다시 횡지가 일정 부분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대략 볼까요? 수치가 0.7G, 그 다음에
M2 같은 경우에는 요 지점으로 볼게요. 최대 횡이 걸리는 사고 지점이니까 여기 사고 지점이에요. 자, M2 같은 경우에는 1.3G, 그 다음에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0.7G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횡지 0.5G면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6, 17 더블 에이펙스 구간을 벨로스터 N 하시는 분들보다 고출력 후륜차를 타시는 분들은 훨씬 쫄깃한 경험을 하면서 여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즉, 노폭을 꽉꽉 채워쓰면서 엄청난 횡을 몸으로 느끼면서 가는 구간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횡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횡지의 격차가 벨로스터 N은 적어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즉, 벨로스터 N만 타시던 분들은 어떠냐? 여기가 그렇게 다이나믹한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코너를 타면서도 어떤 차종을 타시느냐에 따라 여기서의 느끼는 그 쫄깃함이나 위기감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팩트죠. 우리는 이런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 우리가 같은 서킷을 타더라도 어떤 경험을 했느냐 기존에, 그거에 따라서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그 격차가 엄청 클 수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이제 16, 17번 코너예요. 실제로. 자, 근데 보면은 뒤에 후미추돌한 차량이 이번에 M4CS, 그 차량의 차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 드라이버죠. 이분은 의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저마력 차도 분명히 많이 타봤을 거고, 전륜차도 많이 타봤을 거고, 또 고출력 후륜차도 많이 타봤을 거고, 그 입장을 다 알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부분은 뭐 그 인캠을 보기 전에는, 내지는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저도 속단할 수는 없는 얘기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벨로스터 N컵 나가시는 분들, 지금 앞에 홈이 추돌 당한 그 차량 벨로스터 N 그 차량의 차주는 실제 아마추어 레이서로서 벨로스터 N컵에 출전했던, 그리고 또 출전 예정인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과연 고출력 후륜차의 경험이 있을까? 그 부분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채널을 살짝 들어가서 봤는데 고출력 후륜차를 타는 거를 뭐 올려놓은 영상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벨로스터 N컵 출전하시는 분들 중에 고출력 후륜차를 전혀 경험 못하신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을 몰랐다고 해서 뭐 그 부분을 비난할 부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알면 돼요. 그리고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가관이죠. 자,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에 실제로 트랙을 타보지 않은 대다수의 어떤 그럼 제3자들이죠. 제3자들이 마치 벨로스터 N 차주를 트랙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이냐 마녀사냥하고 인신공격하고 거의 뭐 매장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갔어요. 이건 정말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 그 트랙 타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네 없네 논하고, 마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이 무리들이 말하는 진짜 사실과 다른 이런 것들이 트랙에서의 룰인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잠재적으로 트랙에 입문해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입문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유튜브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를 완전히 이 시장을 그냥 다 망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으로 이거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계층 간에, 계층이라니까 좀 웃긴데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장이 돼야지 이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 이 해당 구간 16번, 17번 구간에서의 드라이버로서의 테크닉과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영상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T3 RS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16번 코너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 지금 G센서 잘 보세요. 이제 최대 횡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1.4예요. 1.4G 횡지가 최대 횡을 지나서 여기 거의 1.3G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옆뱅크의 최정점에 오고 이미 차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풀악셀 말고는 어떤 차종이든 풀악셀 말고는 할 게 없는 곳이에요. 그냥 풀악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보시면 횡지가 감소하고 들어가죠. 자, 횡지가 감소하고 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횡지가 감소하고 있으면 우리는 콤비네이션 G가 1점 이상 유지되고 있을 때 어디 의존도가 커진다? 종지의 의존도가 생기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뭘 할 곳이냐? 이제 지금 앞에 뭐 차가 있든 장애물이 있든 뭐가 있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궤적을 고려해서든 여기는 탈출 속도를 컨트롤하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저출력이든 고출력이든 전륜이든 후륜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저출력, 전륜 이런 차들은 뭐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죠. 그냥 어차피 노폭 다 안 써도 최대 횡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풀악셀을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가 고출력이고 노폭을 많이 잡아먹는 그리고 횡을 많이 쓰는 차다라고 드라이버는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시선이 가야 될 곳은 분명히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서행하고 있는 벨로스터 N 이쪽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못 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드라이버가 블라인드가 아닌 이상 블라인드 코너일 수 없고 이걸 안 볼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 궤적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것이 레이스 상황이 아니라 스포츠 주행이라면 지금 이 차의 궤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 지점, 횡지가 감소해서 떨어지는 이 포인트에서 탈출 속도를 잡아야 되는 이 포인트에서 악셀 오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셀 오프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차가 싹 궤적을 바꾸는 모션이 나오죠. 악셀 오프 후에. 그러고 나서 잡혔다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느 노폭의 어느 지점까지 차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횡이 증가했다는 떨어지죠. 자, 여기서 손해를 봤습니다. 악셀 오프를 했기 때문에 최대 횡을 적게 걸었고 노폭을 적게 썼고 그럼 탈출 스피드는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손해봤다고 앞차 차주한테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지금 앞차 벨로스터 N의 차주는 그거의 리스크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분이 일찍 감지를 해서 와 저기에 엄청나게 높은 속도로 지금 어택차가 오네 하는 것을 일찍 감지를 해서 레코드 라인에서 피해줬다면 이번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 판단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잘 타는 드라이버라고 해도 인지가 늦으면 끝난 겁니다. 거기서는 라인을 체인지해서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댓글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에서. 그리고 그러면 그 판단이 아쉽지만 늦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 내가 지금 서행 중이고 나는 라인을 바꿀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비상등보다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방향 지시 등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후행차가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악셀 컨트롤을 못했다. 이건 곧 실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건 실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풀악셀을 가지고 갔을 때 내 차가 높고 어디까지 떨어진다. 궤적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를 모른다면 죄죠. 그건 죄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실력 없는 일반인 드라이버가 아니라 프로 드라이버라면 엄청난 과실입니다. 계산을 못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트랙을 타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레이스 상황이었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레이스 상황이 아니라 스포츠 주행이에요. 스포츠 주행. 일반 스포츠 주행. 이거는 방금 전에 허술한 라이센스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이제 갓 차를 타는 진짜 초심자들도 같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에 피아 규정 내지는 어떤 시합의 규정을 가지고 와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효예요. 무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악셀로프를 하면 차가 오버스테어가 난다. 턱인이 걸린다. 턱인 걸립니까? 안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특수한 경우다. GT3 RS라서 안 걸린다. 말 가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절대 오버스티어가 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해당 구간은 횡지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악셀 오프를 한다. 내지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악셀 오프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도 여기는 횡지가 최대가 걸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어떤 차도 오버스티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영상에 오버스티어가 나는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것과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글쎄요, 경험 없는 분들이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음 편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세 가지 팩트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려서 영상을 찍고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올바른 트랙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 모터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주행을 즐길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 이걸 곡해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트랙을 타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타실 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